이번 시간에는 변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환 함수는 말 그대로 뭔가를 바꾸는 함수예요. 주로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형을 변환을 할 때 내가 특정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데이터형 변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 유형을 변환하는 것도 있죠. 암시적 형 변환과 명시적 형 변환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암시적 형 변환부터 보죠. 암시적 형 변환은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문자 타입을 숫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문자 타입을 날짜로 바꾸는 거죠. 물론 ABC를 숫자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1, 2, 3이란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날짜 형식에 맞는 문자라면은 알아서 날짜 타입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든가 다시 날짜를 문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값이 할당될 때 자동으로 오라클 서버가 형 변환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명시적 형 변환입니다. 내가 어떤 값을 원하는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런 명시적 형 변환을 이용하는데요. 먼저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는 toChar을 이용하고요. 반대로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땐 toNumber 이용합니다. 문자와 날짜 사이의 형 변환도 가능해요. 문자를 날짜로 바꾸는 것은 toDate, 날짜를 문자로 바꾸는 것은 toChar입니다. 숫자를 날짜로 바꾼다든가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숫자는 문자로만 바꿀 수 있고요. 또 날짜 또한 문자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공통적으로 두 번째 인수로 fmt라는 걸 가질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fmt는 포맷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숫자를 포매팅하거나 날짜를 포매팅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을 하거나 원하는 형식으로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변환 함수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이런 변환 함수 말고 널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널과 관련된 함수들도 있어요. 널과 관련된 함수들은 toChar, toNumber, toDate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를 문자로 변환하는 거 보겠습니다. 날짜를 문자로 변환하는 것은 toChar 이용하죠. 숫자를 문자로 변환할 때도 toChar 이용해요. 차이점이라면은 첫 번째 인수로 날짜를 문자로 변환할 땐 날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로 날짜 포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fmt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이 포맷은 호따옴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 포맷에는 어떤 날짜 형식도 포함할 수 있죠. 날짜 모델의 날짜 값은 콤마로 구분해 주고요, 결과의 일명, 월명 등은 자동적으로 공백이 추가가 되고요, 추가된 공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앞부분의 0을 없애기 위해서 fm이라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필모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SQL 플러스의 그 컬럼 명령어로 문자 필드 결과의 출력 폭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결과 열의 길이는 디폴트로 80자고요. 코드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죠. SQL 디벨로퍼를 전 띄워놨습니다. first name, 그 다음에 higher date를 출력하는데요, to 차 함수를 썼어요. 입사일을 mm/yy 라고 했어요. mm은 월 두 개니까 월 두 자리, 그 다음에 슬래시 출력하고 yy는 연도죠. 두 개니까 연도 두 자리로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employees 테이블부터 데이터를 줘야 하는데요,
스티븐이라는 사람의 입사일을 월과 연도만 출력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06월 03년도 그 다음에 03월 08년도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문자로 변환할 때는 포맷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이 뒷부분 mm/yy에 있었던 포맷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날짜 형식 모델 요소들인데요. 먼저 SCC 또는 CC 이렇게 하면은요 세기를 표현하는데 비포 크리스트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요. 연도는 Y 4자리, Y 3자리, Y 2자리, 1자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연도 4자리 표현하는데 이 비포 크리스트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4자리를 표현할 때 3자리 콤마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연도에 콤마가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연도를 출력하는데 맨 앞에 i가 붙으면요 IS 표준의 바탕을 둔 4자리, 3자리, 2자리, 1자리 연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R 형식 이거는 Y2K와 관련 있는 연도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YY는 항상 그 세기를 붙이는 거고 RR은 현재 연도와 그 세기의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냐 다음에 있냐에 따라서 이전 세기를 붙일 수도 있고 현재 세기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98이라고 하면 2098을 의미하진 않겠죠. 당연히 1998을 의미할 거예요. 이렇게 RR은 현재 세기가 붙을 수 있고 이전 세기가 붙을 수 있는 표기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는 문자로 표현되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분기, mm은 월의 2자리 숫자값, months는 문자로 나타내는 월의 이름이에요. months는 한글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mon은 영어 3자리 약어로 표현하는 거고 RM은 로마자 숫자 월, 그 다음에 W는 년이나 월의 주, 그 다음에 D, DD, D 이건 연, 월, 일, 연, 월, 주의 일. 데이는 요일의 이름, 날짜가 아니에요. 데이는 요일이에요. DY는 3자리 약으로 된 요일의 이름. J는 줄리안 데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날짜 형식 모델 이용해서 날짜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지만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문자를 날짜로 바꿔줄 수도 있긴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시간과 관련된 포맷들입니다. HH로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은 12시간 단위로 또 24시간 단위로 쓸 수도 있고요. MI는 분, SS는 초. M이 월이거든요. 그래서 분은 MI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와 SP라는 게 있죠. 뭐 서수로 표현한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 날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는 예를 볼게요. 여기서는 먼저 슬라이드를 설명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입사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도 4자리, 그 다음에 월 2자리, 날짜 2자리로 출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포맷은 헛다운표로 묶는다고 했어요. 헛다운표로 묶는데 연, 월, 일이라는 글자는요 쌍따옴표로 묶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자들은 포맷 지정한 문자의 포맷 형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 월, 일은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그 필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뭐뭐년 뭐뭐월 뭐뭐일 하는데 앞에 FM이라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월이나 일이 만약에 3월이라면은 03이라고 출력이 돼야 되는데 앞에
FM을 붙이면은 03을 이렇게 빼버립니다. 삭제하고 그냥 3이라고 나타내죠. 그러니까 앞에 날짜나 월에 0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이 FM 필모드고요. 위 형식이 이 날짜 형식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려면 17th of June 2003 12 AM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 보는 것처럼 작성할 수도 있겠죠. SQL 디벨로퍼의 설정으로는 월이 1월, 2월, 3월 이렇게 한글로 나와요. 그럴 경우에 나는 NLS State Language를 English로 해서 영어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주 쓰는 형식은 아니지만요, 참고로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작성해 보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 아래쪽에 이 코드로 복사해서 하나 더 작성하고요. 투차로 포맷을 지정하는데 세 번째 인수에 이렇게 NLS 데이트 랭귀지는 잉글리시 날짜에서 지정하고요. FM 자, 이렇게 해주면은 월이 한글로 나타나지 않고 영문으로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거죠. 숫자를 문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은 투차예요. 날짜를 문자로 변환할 때도 투차고 숫자를 문자로 변환할 때도 투차입니다. 차이점이라면은 첫 번째 인수로 날짜 타입이냐 숫자 타입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날짜 포맷과 숫자 포맷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숫자 포맷이 있는데요. 9는 숫자 위치에 저 숫자 개수만큼 출력폭을 결정하는 거고, 0이라고 하면은 출력할 숫자가 지정한 자릿수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요, 지정한 자릿수만큼 0을 채워주는 거죠. 달러는 달러 기호, L은 지역 화폐 기호, 점이나 콤마는 위치한 곳에 소수점이나 콤마를 집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PR은 음수를 가로로 묶어주는 거고, 2로 하면은 그 과학적인 부호 표기법 지수성으로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V는 10을 n번 곱하는 거, B는 0값을 0이 아닌 공백으로 출력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숫자와 관련된 포맷들이 있습니다. 숫자 포맷을 한번 직접 코드 작성하면서 해보죠. 셀러리를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요, 달러를 표시해 주고요, 999, 999 세 자리마다 찍어 주세요. 9는 숫자가 자릿수보다 적으면은 0이나 공백을 출력하지 않고 숫자 길이만큼만 출력해요. 여기는 최대 6자리를 출력하고 세 자리에 콤마 찍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비드의 급여만 보죠.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 있죠. 이 코드는 똑같이 작성하는데 앞에 999가 아니고요, 0을 하나 붙여 볼게요. 0을 붙이면은
이렇게 그 자릿수만큼 0을 채워줍니다. 0은 전부 다 0으로 해도 되지만요, 맨 앞에 하나만 0으로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출력하는 숫자 값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길이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값이 200만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6자리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죠. 표시하는 자리보다 값이 더 클 경우에 샵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 예제 보죠. select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샐러리는 0.12345. 이건 샐러리 1이라는 별칭으로 달아놓고요. 숫자에서 샐러리 곱하기 0.12345 6까지 해보죠. 앞에도 요것도 6까지 PPT 6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달러 999,999.99 이렇게 이렇게 출력하면요, 알아서 반올림 해도 출력도 해줘요. 굳이 뭐 라운드라는 함수 쓰지 않아도 자릿수 소수점 이하를 지정하면은 값이 반올림 된다는 거죠. 투넘버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투데이트도 있습니다. 이 문자를 날짜로 바꿔주는 거죠. 투넘버, 투데이트. 먼저 투넘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값이 호따옴표로 묶으면 문자나 날짜라고 했죠. 5,500.00 이런 문자가 있어요. 여기서 4,000을 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빼면은 앞에는 문자고 뒤에는 숫자니까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계산이 안 돼요. 숫자가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는 투넘버라는 거 이용해서 날짜를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요건 실행시키면 잘 되겠죠. 좋대요. 이 투넘버 이용할 때 두 번째 포맷을 지정한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로 숫자를 표현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5,500이에요. 여기서 4,000을 빼주세요 라고 실행시키면 이 경우는 잘 돼요. 문자지만은 알아서 숫자로 바뀝니다. 이게 묵시적 형변환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콤마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경우엔 에러가 나죠. 그래서 콤마나 달러 등의 숫자를 변환할 수 없는 문자가 들어있을 경우에 포맷을 지정해서 숫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투데이트는 문자를 날짜로 바꾸는 거죠. 하이어데이트는 to date. 이 사람은 2003년 06월 17일에 입사한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날짜 포맷이 시스템마다 좀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도 4자리를 표현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날짜 형식과 다르기 때문에 포맷을 지정해 줘야죠. 이렇게 투데이트 이용해서 문자를 날짜로 바꿀 때 포맷을 지정하면은 어디서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날짜를 입력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환 함수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문자 날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널 값을 바꾸는 거예요. NV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first name 출력하고요. 급여를 출력하는데 급여에다가 보너스를 더해서 출력하고 싶어요. 보너스는 급여 곱하기 커미션 PCT 거든요. 이렇게 출력을 해요. 해보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급여가 널이다가 나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미션 PCT가 널인 사람들은 영업사원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커미션 PCT가 널이면은 셀러리 곱하기 커미션 PCT 한 것도 널이 되고요. 거기다가 다시 셀러리를 더한 것도 다 널이 돼요. 널과의 연산은 무조건 널입니다. 널은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널인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 줘야 되는데 NVL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커미션 PCT가 널이면은 0으로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NVL 가로 열고 커미션 PCT 콤마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NVL은 첫 번째 인수의 값이 널일 경우 두 번째 인수의 값을 반환합니다. 첫 번째 인수의 값이 널이 아니면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하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NVL이었습니다. NVL 말고 NVL2는 첫 번째 열이나 표현식이 널이 아닐 경우 EXPR2의 값이 출력이 되고 널일 경우 세 번째 인수의 값 EXPR3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NVL2, NVL은요 가장 마지막 인수는 널일 경우 출력되는 값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NVL 이용해서 작성했었던 코드는요 NVL2를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요 NVL2 커미션 PCT 커미션 PCT가 널이 아니면은 셀러리 플러스 셀러리 곱하기 커미션 PCT 구요 줄바꿈해서 쓸게요. 그리고 널이면은 셀러리만 출력할 거예요. 열배칭은 ANN SAL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정상적으로 잘 되죠. NVL2는 첫 번째 인수가 널이 아니면은 이제 난 널이면 출력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인수는 널일 경우 출력되는 값이다 라는 거죠. NVL2였습니다. 그 다음에 coalesce입니다. coalesce는 널이 아닌 맨 처음에 표현식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coalesce는 인수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개 중에 널이 아니다고 판명되는 첫 번째 거가 출력이 돼요. 이전 코드도 coalesce로 바꿀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가 널이 아니면 그 값이 그대로 출력되고 널이면 그 다음 인수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수가 널이 아니면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인수도 널이면 계속 그 뒤에 인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 널이면 널이 출력되겠죠. coalesce 함수였습니다. coalesce 함수도 작성해보죠. 이 경우는 널이 아니면은 첫 번째 인수가 출력이 되고 널이면은 두 번째 인수를 조사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가 널이 아니면 두 번째 인수가 출력이 되죠.
결과는 이전 거하고 같습니다. 코올레스였고요. 널값 처리하는 게 뭐뭐 있었죠? NVL NVL2 그 다음에 코올레스, 얘네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이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LNMVL은 첫 번째 인수, 요 수식의 결과가 false 또는 unknown이면 true를 반환하고, 요 결과가 true이면 false를 반환하고, 반대예요. 요 값이 false이거나 unknown이면 true이면 false를 반환해요. 요 시기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급여 곱하기 커미션 PCT가 650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예요, false예요? 요 식이 true죠. 만약에 true라면은 LNMVL의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식이 false일 경우는 급여 곱하기 커미션 PCT가 650보다 작으면은 말 그대로 보너스가 650보다 작은 사람들이죠. 작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작으면 여기서 false가 될 거고, 그러면 LNMVL이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커미션 PCT가 널이잖아요. 널이면은 연산이 안 되죠. 그 경우에도 true가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보너스가 650보다 작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커미션 PCT가 널이어서 아예 보너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출력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너스를 코올레스 함수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테이블로부터 조회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LNMVL 셀러리 곱하기 커미션 PCT가 65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 65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이라면은 true니까 false가 돼서 출력이 안 되고, 650보다 작은 사람의 정보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커미션 PCT도 널인 사람의 정보가 출력이 되죠. LNMVL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실행 결과에서 46, 47, 48, 49 요 행들은 640, 620, 610, 6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이에요. 근데 보너스율이 낮은 사람들이고,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이 아니어서 애초에 커미션 PCT가 널인 사람들이 있죠. LNMVL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도 뭐 어떤 값을 바꾸는 거예요. 디코드는 if 된 else문과 유사한데요. 열이나 수식, 첫 번째 인수의 값을 해독한 다음에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의 값이 a이면은 그의 결과는 a-1이고요. 그냥 다시 수식의 결과가 b면은 그 결과는 b-1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교될 값과 그 값과 일치했을 때의 결과 값을 쌍으로 두 개씩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비교된 값이 없을 때 반환되는 디폴트 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디코드는 열이나 아니면 어떤 수식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반환하게 해주는 겁니다. 디코드 함수 작성해보죠. 잡 아이디와 셀러리를 출력하고, 디코드로 잡 아이디가 IT 프로그인 사람들은 급여를 10%만 인상하고요. 1.1 곱하면 10%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낸셜 매니저면은 급여 곱하기 1.2로 15% 인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카운트라면은 셀러리 곱하기 1.2 20% 인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인상하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해 주.
리브라이스 셀러리란 이름으로 열별칭 달아놓고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직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열의 값들을 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디코드고요. 그 다음은 케이스 웬 then입니다. 케이스 웬 then은 케이스 다음에는 열이나 어떤 수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when과 then이 쌍으로 계속 나옵니다. 케이스 다음에 값이 컨디션 1일 경우에는 출력은 result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이나 expression 값이 컨디션 2면은 그 결과는 result 2가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디코드 함수를 케이스 웬 then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케이스 웬 then을 디코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웬 then을 사용하는 건데, 케이스 웬 then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열의 값과 그 다음에 실제 비교한 값을 케이스 다음에 그 when과 분리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뒤에 아무것도 안 넣고요, when에다가 아예 비교 조건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둘 중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케이스 다음에는 비교할 열, 그 다음 when 다음에는 비교할 값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고 when 다음에 비교 구문을 적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케이스 when then이었습니다. 케이스 when then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when then에 then 뒤에 콤마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공백으로만 구분하고 쭉 나열해 주면 됩니다. 디코드에서는 비교할 값과 출력할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했는데요, 여기서는 콤마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전에 작성했었던 디코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됩니다. 이 앞에 코드를 수정해 볼까요? 케이스 다음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when 뒤에 자바 id는 id 프로그, 자바 id는 fimgr, 자바 id는 fi account, 이렇게 케이스 뒤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when 뒤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죠. 자, 이제 문제.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의 마지막을 출력하세요. 출력하는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위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는 열 별칭이에요. 열 별칭이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들은 그 달의 마지막 날짜죠. 아래쪽 코드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가지 말고 코드 작성하고 가세요.